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주인장 20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속보를 하나 받고 제가 더워가지고 열이 뻗쳐서 옷을 잠깐 벗으셨네요. 예. 네네. 더 벗으시기 전까지 제발 이 속보로 끝내보기를 바랍니다. 네네. 아,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요. 예. 이거 지금 약간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주 스트레스가 크게 당합니다. 예. 자, 말 나온 김에 네네. 자, 외교부에서 일본 순시선이 독도 근해에 8차례나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 심지어 이후입니다. 네. 그랬는데 외교부에서는 우리 주권에 전혀 영향 안 미친다. 괜찮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우리가 과연 어느 나라 우리인지 궁금해지는데 이 외교부가 대한민국 외교부가 한 대답이 맞습니까?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했으니까 네. 이름으로 봐서는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출모를 했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네.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다. 네. 또한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다. 어떻게 행사했냐고요. 8번이나 왔으면 뭐 밀어내기를 한 건지 경고 사격을 한 건지 네. 어떻게 교신을 한 건지. 이렇게 끊임없이 독도를 탐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게 얼마 전부터 이제 인스타라든지 유튜브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영상이 있었어요. 네. 일본 영토 주권 전시관 홍보 영상이었는데 독도가 자국의 영토고 미래 세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담은 영상이에요. 그랬죠. 뭐 아이가 엄마 여기는 일본인인데도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희들 시대에는 반드시 갈 수 있어. 일본인이 뭐 개간에 살아온 영토니까 갈 수 있게 된다. 네. 조회수가 이날 하루만 해도 22만 회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다 퍼졌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독도에 무슨 뭐 그 실측을 하러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별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 네. 일본 순시선이 독도에 출몰을 한다. 이게 막 늘어나고 있다 하니까 네. 군은 유사시에 적극 대응하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단 말이죠. 이거 너무 당연한 근데, 대응인데요, 이거는. 예.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정성호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외교부나 국방부나 이건 여기는 뭐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양경찰이 관할하고 있거든요. 저도 독도에 한번 갔었는데 가보니까 네. 이제 해양경찰이 관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대응을 했고 뭐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정성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게 뉴스로 지금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보통 뭐 밀어내기를 할 수도 있고 경고 사격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러고 있느냐? 저는 짚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냐하면 일본에서는 사실은 강제 그 동원 피해 이 문제도 있었지만 일본 극우들이 일본 정치권에서 한국에 더 문제 삼는 건 뭐냐면 뭐예요? 독도에 그쪽에서 초계기가 왔을 때 일본군 초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때 북한 어선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하느라고 동해 쪽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배가 해군 함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초계기가 와서 초계 비행을 너무 낮게 위협 비행을 했어요. 네. 거의 10m 상공 거의 눈에 보이는 자리까지 오. 비행기가 내려온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가라. 니네 이러면 안 된다. 물러나라. 라고 하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여기에 우리가 그 공격을 위한 레이더를 쐈다라고 우리가? 하면서 대한민국이? 예. 네. 라고 하면서 사과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영토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낮게 날았는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합니까? 거기가 자기네 영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말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서로 근접 비행을 하고 거의 10m, 20m 상공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배 바로 위에까지 초계기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몇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 사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의 순시선이 출몰을 한다.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초계기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초계기가 와서 이거를 한국이 그 이후에 해군의 그 교전 수칙에 바뀝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초계기에다가 발사하는 게 우리 교전 규칙에 없었어요. 네. 근데 만약 일본 초계기가 또는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 초계기라도 그렇게 가까이 오면 이번에는 공격용 레이더를
발사를 해서 네. 언제든지 공격할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교전 수칙이 바뀌었어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이 교전 수칙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어떡해요? 더 이렇게 부드러- 공격용 레이더 발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단호하게 하면 안 된다. 아, 그래요? 예.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신 분들이 네, 그쪽에 일본에 대해서는 그래요. 대해서는- 그럼 일본이 왜 자꾸 독도에 와서 이렇게 찔러보느냐. 네. 외교 청서에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밑에 무슨 자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거기는 네. 군사적 요충지예요. 러시아로 나아가는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본인들이 적어도 한국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거점이나 군사 기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욕심입니다. 네. 그러면 초계기 사과 이거 어떻게 초계기 그쪽에서 계속 사과하라고 할 거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일본의 태도로 봐서는 초계기 거기다가 대고 우리 한국 해군이 네. 레이더 쐈던 거 사과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린 레이더를 쏘지 않았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공격용 레이더는. 네. 그러니까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당장 영토를 우리 거다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 이런 걸로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아, 됐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단호하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찔러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호하지가 않으니까 단호하게 전달되지가 않죠. 근데 아무리 단호하게 해도 일본은 계속 이렇게 억지를 부릴 거기 때문에 네. 더 단호하게 아닌 저 다케시마까지 주면 안 되죠. 네. 네, 더 이상 이런 뉴스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또 시간이 남았다면 이 전세 사기가 시간 급증하다 남았습니다. 보니까 예. 부동산 문제가 우리가 다 관심사이기도 하고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작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특별 단속 결과 지금 전세 사기가 굉장히 힘들고 있잖아요. 네, 네. 많이 나왔어요. 피해자가 1,705명이고 액수는 3천억 원이 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20, 30대 정말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집중되어 맞아요. 있다 보니까 예, 예. 이 액수가 너무 커서 이 사회 초년생 분들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큰 일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다들 대책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랑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공공매입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원희룡 장관이 벌컥 화를 내요.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합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진짜 당황스러웠던 게 예. 4월 1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네. 이제 주택 관련된 주택건설협회 회장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주택 미분양 너무 많아서 미분양 아파트. 방치하면은 이거 다 줄도산되고 금융 위기 오고 한국 경제 흔들린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문도 연세대 이 교수님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종합건설사 역 117개, 전문 건설사 248개 부도났는데 대한민국 경제 뭐가 어떻게 됐냐. 네. 말도 안 된다. 작년 한 해 자영업자들 34만 곳이 폐업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무슨 정부가 뭐 사줬다는 얘기 듣지도 못했다. 건설사들 요구는 너무 형평성도 안 맞고 공정과 상식을 위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 시장에서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다. 돈이 가장 똑똑한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너무 비싼 거예요. 분양가들이 막 건설사들이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작년 3년 동안 네네. 돈 잔치할 때 뭐 횡재세를 내거나 우리 국민들이 그 공을 나눠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분양 됐다고 나라 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사주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항상 됩니다. 그 얘기 요새 이제 또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이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왜 항상 부자들에게 주는 돈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돈은 비용이라고 하냐. 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재정을 지출하는 거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라고 하고 재벌들이나 은행들에게 주는 돈은 시장을 살리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도덕적 해이가 없나요? 부자들은 도덕적 해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전부 다 도덕적 해이되고 도둑놈 신보가 갖는 겁니까? 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도대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 돈이 없지 양심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이 전세 사기를 정부에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안일했으면은 그렇게 입만 그냥 뻥끗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자들은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엄청난 그러니까요.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원희룡 장관에게
그 심상정 의원이 국가가 매입을 해서 국가가 임대인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무슨 돈으로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해결책이 아니고 이런 더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네. 국민들이 불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돈으로 하느냐? 참 그건 참 예. 말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정정할 수 있는 정정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아까 다케시마까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다가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세상에 윤혜 씨가 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겠어요. 예. 독도는 우리 땅이죠, 당연히. 예.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네, 없다. 그런 없습니다. 생각을 했을 리가 독도는 없다.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준비해야 되나요? 29일에? 네, 오늘 3부는요. 러시아 전문가인 재성은 한국외대 노후과 교수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큰 문제 일으키고 있는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